네, 법관 인생 42년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70년 대한민국 사법사의 목격자이자 당사자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선포한 197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양 전 대법원장. 대법원이 인혁당 관련자들에게 대한 사형 판결을 확정한 1975년 그의 판사로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1986년 제주지법 부장판사 땐 직접 강희철 간첩 조작 사건의 유죄를 선고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이 대법관에 취임한 2005년 인혁당 사건을 그리고 2006년엔 강희철 사건에 대해 재심 결정을 내리고 각각 2년 뒤에 모두 무죄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법 역사의 치욕적인 판결로 꼽히는 사건의 선고와 또 이에 대한 사죄의 중심에 양 전 대법원장이 있었던 겁니다. 양 전 대법원장 스스로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법헌정사의 3분의 2에 가까운 기간을 사법부에 몸담아 애환을 같이해온 산 목격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순환과 혼란, 기대와 희망이 물결치던 우리나라의 현대사 안에서 의문과 보람, 좌절과 긍지, 실망과 기대가 교차하는 순간순간을 빠짐없이 겪어왔고 그리고 지금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거래 또 블랙리스트 의혹이라는 대한민국 사법부에 닥친 또 한 차례의 위기 중심에 서 있습니다. 나는 지시하지도 또 보고받은 적도 없다라고 하지만 의혹이 제기될 당시 사법부의 수장이었다는 점에서 의혹이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겁니다. 결국 자신을 포함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어졌고 법원 최고위층에 대한 사법처리 수순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양 전 대법원장의 USB를 두고 다소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USB는 양 전 원장이 퇴직 당시 갖고 나온 곳이고 또 자택 내 서재에 있다는 걸 스스로 진술하면서 검찰이 확보를 한 건데요. 사실상 자진 제출을 한 겁니다. 이를 두고 검찰을 향해 더 이상 내 집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스스로 낸 USB에 과연 양 전 대법원장에게 불리한 어떤 문건이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압수수색은 차량에 대해서만 가능했기 때문에 검찰이 법원에서 갖고 온 USB가 어디 있어? 라고 물으면 변호인 입장에서는 모르오라고 답하는 게 상식적일 겁니다. 그런데 이날 변호인은 양 전 대법원장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한 뒤에 서재에 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USB를 제출한 건 변호인과도 양 전 대법원장이 상당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양 전 대법원장은 사돈인 김승규 전 법무부 장관이 상임 고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고 합니다. 사법시험 동기인 두 사람이 각각 대법원과 법무부 장관이던 2005년 자녀들이 결혼해 사돈을 맺어 화제를 불러 모았죠. 김 전 장관은 검찰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법무장관 그리고 국정원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대법원장 후보 물망에 오른 양 전 대법원장이 돌연 미국으로 떠나버리자 이 사돈인 김 전 장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 설득했다는 일화도 유명한데요. 자신은 국정원장 자리를 4번 거절하다 5번째 수락했다며 나라가 부를 때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시라라고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양 전 대법원장도 스스로 당시를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법관으로서 마지막 단계에서 저는 뜻하지 않게 벅차고 힘든 대법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국가 권력의 한 축인 사법부의 행정을 총괄하는 일은 단 하루도 마음 놓을 수 없는 가시밭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이 되면서 퇴임 후에도 가시밭길이 펼쳐진 셈이죠. 양 전 대법원장이 USB를 스스로 제출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자료가 주거지에 있을 개연성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자택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지만 결과적으로는 USB가 서재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같은 이유로 영장을 기각할 명분이 약해졌다는 해석이 나옵니다.